네, 이번에는 이제 전자 내 원자 배치를 얘기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지금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였어요. 자, 그 전에 얘기할 때는 우리 단일 전자 원자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단일 전자 원자가 안 나와요. 즉 수소에 관한 얘기 없어요. 왜 안 나올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단일 전자 원자라는 건 결국은 전자가 하나 있는 녀석이죠. 전자가 하나 있는데 전자를 배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자 하나 그냥 넣고 싶은 오비탈에 놓으면 그게 전자 배치가 되니까 굳이 이제 수소 원자, 단일 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는 따로 필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세 가지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싸움의 원리, 두 번째가 훈투의 규칙, 세 번째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 세 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먼저 우리 싸움의 원리를 싸움의 원리가 뭔지 보면, 자, 원자에 전자가 채워질 때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진다. 우리 앞서서도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건 그만큼 낮은 에너지로 오비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즉슨 그만큼 안정한 상태다. 오비탈이 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싸움의 원리는 결국 뭐다? 안정한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는 게 싸움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 즉 안정한 오비탈부터 차례제로 원자의 전자가 채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훈투의 규칙을 얘기하는데, 훈투의 규칙은, 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가능한 한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될 때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뭘 예로 들을까? 우리 산소를 예시로 이제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죠. 즉 전자가 8개 있어요. 8개 어떻게 배치되나? 우리 낮은 순서대로 배치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제일 낮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겠죠? 전자가 채워질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화살표로 하나, 둘, 서로 반대되게. 왜? 스핀이 반대라 그랬죠. 전자는 서로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니까 스핀이 반대되도록 화살표 반대로 써주고, 1s 오비탈에 이렇게 전자가 2개 찰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s 다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게 2s죠. 2s는 마찬가지로 2s에도 지금 전자가 이렇게 2개 찰 수 있다 써줄 수가 있겠고요. 자, 2s 다음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건 2p 오비탈이 됐죠. 2p 오비탈은 우리가 총 오비탈이 3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 EPX, EPY, EPZ 각각의 이제 오비탈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오비탈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총 4개 찼으니까 나머지 4개를 더 채우면 되죠. 이 4개를 어떻게 채우느냐? 자, 일단 EPX에 하나 넣어주면 또 EPX에 또 하나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 EPY에도 하나 넣어줘. 그러면 뭐예요? 자, 혼자 있는 전자가 하나 2개가 되는 거죠, 총. 그럼 여기도 홀전자 하나 딱 넣어주면 지금 홀전자가 최대가 되는 거, 홀전자가 3개가 될 때까지 차죠.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더 채워줘야 되는데, 이 전자 하나 채우는 건 그냥 이 3개 중에 어딘가에 하나 또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EPX에 이렇게 하나 채워줄 수도 있고, 얘 안 쓰면 뭐 EPY에 채워줄 수도 있고, 얘 아니면은 EPZ에도 채워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EP 다음에 바로 3s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EP를 가득 채운 다음에 3s로 넘어가야 되니까, 뭐 EPX에다가 전자를 하나 더 배치하든지, EPY에다 전자를 하나 더 배치하든지, EPZ에 하나 더 배치하든지. 왜? 얘네 셋 사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어디다 채우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훈투의 규칙은 일단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1개씩 채워준다는 거, 이게 훈투의 규칙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파울리 베타 원칙은, 베타 원리는, 자,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2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앞서서 계속 우리 기본적으로 2개씩 채우고 있었죠? 이렇게 전자를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씩 찰 수가 있다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가 되고, 두 전자의 스핀 방향 무조건 반대로, 화살표 서로 반대로 그려주고 있죠? 이렇게 스핀 방향 반대로 그려지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n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 수는 2n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왜? n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개수가 n 제곱이었죠. 거기에 한 개의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므로 2n 제곱이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실제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고요.
자, 보론은 우리 붕소 얘기합니다. B 붕소 얘기하고, 카본은 C 탄소 얘기하고, 나이트로젠은 N 질소 얘기하고, 억시전은 산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번호가 5번, 6번, 7번, 8번. 전자 개수가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오비탈이 3개 나와 있다는 건 1s, 2s 오비탈은 어차피 다 가득 차겠죠. 4개 이상이니까. 전자가 4개보다 많으니까 1s 오비탈은 가득 채워져 있고, 지금 이게 뭐 EPX, EPY, EPZ 이 오비탈이 되겠죠. 그래서 보론은 지금 5개니까 1s, 2s 오비탈에 총 4개 채워지고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들어간다? 자, EPX에 들어갔다 하면, 자, C 카본, 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6개니까 4개 빼면 2개 남죠? 그러면 뭐예요? 보론에서, 그러니까 붕소에서 전자가 하나 더 차야 되는데 이거를 EPX에 그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쪽 오비탈에, 지금은 EPY에 넣는데 EPZ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끼리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EPY에 하나를 더 채우고, 그리고 홀전자 수가, 질소에서도 홀전자 수가 최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EPZ에 하나 더 채우죠. 얘네 기존에 차 있는 곳에 채우지 않고. 그런 다음에 산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채워야 되는데, 더 이상 홀전자 수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EPX 또는 뭐 EPY에 여기다 채웠지만 얘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고, 뭐 여기다 들어가 상관이 없습니다. 스핀만 반대되게 2개씩 오비탈을 채워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3가지 원리를 다 따라가면서 전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자, 전자 배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1개씩, 2개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채우는데, 그때 전자를 하나씩 채우고, 그리고 하나의 오비탈엔 전자가 2개씩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전자 배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뭐예요? 싸움이고, 1개씩 넣는다는 게 훈트고, 2개만 넣는다는 게 파울리다. 그래서 뭐 싸움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낮은 순서대로 1개씩 2개만 전자가 채워진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번엔 뭐냐면은, 자,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었대요. 얻거나 잃었다는 건 이게 뭐냐면 이온이 된다는 거죠.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이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데,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 차 있는 게 이제 이온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온의 전자 배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양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된다는 것은, 자, 원래는,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가 같은 게, 전자의 수가 같은 게, 자, 일반적인 중성 원자의 전자 배치인데, 양이온이 된다. 플러스 성질을 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를 잃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전자를 잃느냐? 자,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가장 바깥 껍질 원자, 껍질에 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죄송합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의 전자.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앞서서 얘기했듯이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정. 에너지 준위가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했는데,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다는 건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의 전자를 뺀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만큼 가지고 있기 불안하니까 이때 전자를 잃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의 전자를 잃어서, 자, 양이온이 될 때는 이전 주기의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대요. 18쪽 원소라는 거 우리 비활성 기체라고 했죠. 비활성 기체. 왜냐면 비활성 기체는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전 주기의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은, 자, 원래 3s 오비탈에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전자를 하나, Na 플러스라는 거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3s 오비탈에서의 전자를 하나 잃어서 이전 주기, 이제 이 전자 껍질이 2개밖에 없는 2주기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자, 그리고 음이온이 될 때는 원자과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얻어서 채워지지 않은 오비탈 중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에 채워진다. 왜? 전자를 채울 때는 가장 낮은 오비탈의 전자부터 채우고,
전자를 잃을 때는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부터 잃는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이 될 때는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그리고 양이온이 될 때는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양이온이 될 때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의 전자부터 잃고, 음이온이 될 때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의 전자부터 채워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 주기, 얘는 양이온이 될 때는 이전 주기의 18쪽과 같은 원소고, 음이온이 되면 동일 주기의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얘네들은 지금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뒤에 가서 우리 주기율표도 배우고 조금 더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앞에 내용을 보신다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이해가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Na 플러스는 원래 Na 중성 원소는 여기다 쓸게요. 한번. Na는 1s, 2s, 2p, 3s까지 있다면, 이 3s는 지금 하나 차 있죠. 3s 하나 차 있고, 1s도 가득 차 있고, 2s도 가득 차 있고, 2p도 가득 차 있죠. 이래봤자 이러면 총 전자가 둘, 하고 둘, 열 해서 총 10개가 되는데, NA는 11번이니까 전자가 11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s까지 하나가 차 있는 상태여서 지금 Na 플러스 전자를 하나 잃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1s, 2s, 2p까지 전자가 차 있는 Na 플러스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겠어요? 그러면 Cl 마이너스는 원래 전자가 총 3p에서 전자가 5개 차야 돼서 하나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Cl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얻으면서 3p에 있는 가장 채워지지 않은 오비탈 중에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 여기에 채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Cl 마이너스가 된다. 지금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 양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될 때 어디부터 오비탈이 채워지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죠. 자,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되나 봤더니, 바닥 상태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한 개씩 2개만. 자, 낮은 순서대로가 싸움원리, 한 개씩이 훈트, 2개만이 파울리. 자, 그래서 싸움파. 그리고 들뜬 상태 전자 배치는,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이외의 모든 전자 배치는 다 들뜬 상태 원차 배치다. 왜? 바닥 상태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장 안정할 때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안정할 때의 전자 배치인데, 그 외에 좀 더 규칙적이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전자를 배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나중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려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면 나중에 에너지 방출하면서 결국 바닥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